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221 윗단에 있는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고요. 그 하단 쪽에서 조금 모멘텀이 있는 것들이나 가이던스가 좋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 업황이 좋아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5월달은 가져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월달에 뭐 수익을 실현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은 수익 실현해 나가면서 또 5월달, 6월달을 또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어쨌든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도 우리가 2달 정도 기다려 왔는데 이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시장 상황 봐가면서 또 정리 여부에 대한 내용은 브리핑 해드릴 거고요. 어제 제가 또 브리핑 진행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IP밀리에셋이나 JYP 엔터, 특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거에 빨리빨리 대응해 나가면서 내피셜을 작동시키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갖다 공략하지 않는 분들, 또 산일전기를 공략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슬슬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보충 설명 차원에서 좀 준비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하루 종일 또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 일하시는 과정에도 자꾸 체크를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주제 시작하기 전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최근에 한 10분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하게 움직이지 말자. 어떤 종목을 공략했는데 뭐 마이너스 2, 3%밖에 되지 않았는데 평단 조절 언제 하니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데 그거는 많이 먹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 모습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투자라는 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스테이크를 가장 줄이는 거죠. 미스테이크가 크게 발생이 되면 나중에 그것을 채워넣는 수익률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야 돼. 그러다 보면 무리수가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는 비중 3대 3대 3, 25, 25, 25, 25 이런 식의 개념으로다가 컨택해 나가면서 매수를 해 나가고 또 그리고 평단 조절해 나가는 것들도 항상 양봉 체크해 나가고 수급 체크해 가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니까 급하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케어링 서비스 진행하고 브리핑 서비스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 시간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대부분은 언급을 해드리고 있을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보시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심플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채널에 회원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같이 드리블해 나가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평화협정, 뭐 이런 것들, 휴전,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런 것들은 최근에 보면 미국의 국무장관이 상당히 푸시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시켜서 하는 것이면 틀림없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부분들은 아직 끝난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가 돼야지만 미국도 얻어가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미국은 뭐예요? 다 이거야, 달러야. 그죠? 이 돈 때문에 다 하는 것들이다 생각합니다. 무기 주고 나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또 많이 또 뜯어먹겠죠.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기서 또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미션을 또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머릿속을 제가 생각해보면 딱 하나죠. 우크라이나에서도 뜯어먹고 러시아에서도 좀 뜯어먹고 이런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뭐 자기들은 손해보는 거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아마 내가 생각엔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든 사람이 죽지 않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역사적으로 뭐 제가 평가할 내용은 아니고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이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거나 그러면 관련주들은 급등할 겁니다. 왜 시장이 천조 시장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되죠. 그 당해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이슈가 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는 좀 제외시켰고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고 비중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인들도 거래할 수 있는 HD 현대인프라코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했는데 한번 최근에 또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거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유진투자증권 자료를 가지고 봤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뭐 대략 이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10,000원 정도 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실적 사항으로 그런 것들이죠. 거기에 이제 모멘텀이 붙어버리면 그거보다 업사이드로 보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일단 최근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는 이유는 이 종목이 주가가 더 하락할 만한 사유가 많은가 안 많은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고 가는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 전체적인 영업이익이나 또 매출 이렇게 가이던스 나오는 거 보면 크게 주가가 훼손될 만한 내용은 없다. 여기에 이제 알파가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멘텀 플레이 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7,860원 이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블 잘 해서 가시면서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꾸준하게 체크하는 거, 이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면 우리가 종목을 투자하잖아요. 새로운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리포트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주가의 훼손 사유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 같이 계속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글쎄요 산업은행이죠. 산업은행 지분 관련된 그죠 정리가 있을 겁니다라고 그걸 항상 어떻게 됩니까 리스크 포인트를 가져가시라고 한 번도 제가 아마 2월 달쯤 제가 리포트 드릴 때 이야기 드렸고 하나오션은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수익 내고 나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이슈가 어제부터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주가는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할 거고 하나오션의 최근에 첫 번째 주가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55,000원 이렇게 찍혀 있다는 사실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첫 번째 거 나왔잖아요. 그러면 3개, 4개 이렇게 또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추가적으로 주가는 조금 눌리는 경향이 생길 거고 마지막 리포트 나올 때 우리는 그때쯤에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잡아주는 내용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에 관련된 리포트를 쓰는 증권사 대체적으로 한 7개에서 8개 정도 증권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번째, 8번째쯤 리포트가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 그때쯤 하나오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접근 포인트로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런 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치로다가 팁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 들어가면서 타점을 또 잡아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아이패밀리 SC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쎄요 명동이나 또 이런 데 가보거나 올리브영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화장품에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색조 뭐 이런 쪽에 상당히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또 올리브영에서도 판매가 잘 나가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국내 매출 비중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또 주가에 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침 한 7시 40분쯤에 오늘은 화장품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보름 정도지 않겠습니까? 5월 중순까지는 일본 관광객, 중국 관광객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뭐 꾸준히 가야 되는 곳이 아마 올리브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면 뭐 항상 어느 나라 가면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지난해 대비해서 전체적인 그래서 파이낸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으며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주가의 모습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돼요? 지난해 대비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다운됐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주가 상승 요령은 충분히 또 있는 구간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 드렸고 아침에 저는 뭘 살 거냐라도 아이패밀리 SC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동 관련돼서 공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리포트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들, 실적이나 내용들, 매출액 이런 것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해보단 다 어떻게 돼요? 양호해지는 매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영업이익 부분도 지난해보다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가이던스에는 우리가 5월달, 6월달에 외국인이 많이 오는 또 모멘텀적인 요소는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는 과정 속에서는 수출과 뭐 이렇게 기본 일본에 대한 수출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본 또 관광객들이 또 한국에 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또 당연히 아이패밀리 SC 화장품도 또 사갈 수 있는 내용들도 충분히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있는 과정은 지금 2분기 때 실적이 꽤 괜찮게 나오면서 2, 3분기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종목 갖고 뭐 장기 투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딱 한 2주 정도의 사이에 좋은 또 제가 볼 땐 뉴스나 모멘텀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매수를 했어요. 27,000원 이렇게 해서 저는 비중 얼마 갔을 것 같아요. 항상 30% 이렇게 가볍게 던져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중 확대나 이런 것들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황 보면서 더 비중 확대나 또 평단 조절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항상 리스크 테이킹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 드려보면 제가 27,000원 아침에 이야기 드리면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일부러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열려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업황적으로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아래쪽으로 눌릴 만한 사항은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항상 어떻게 돼요? 예, 평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었니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손실 안 나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돼요? 투자에서 승률이 높은 90% 이상의 승률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평단 조절에 상당히 중요한 또 성과를 내야 되고 손실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뭐 2% 이렇게 내는 것들이 손절이고 그리고 잘 가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높은 3배, 4배의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때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눌림이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 첫 번째 양봉인데 왜 여기서 사셨습니까? 또 이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 샀지. 그죠? 다음번 양봉에서 또 평단 조절하게 되면 우리가 그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최근에 보면 바로 시즌이 돌입했잖아요. 5월달 휴가 시즌이 있기 때문에 외국 관광이 많이 들어오는 그 시즌이니까 여기서 바로 위로 밀어 올려버리면 그죠? 우리가 하늘 쳐다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바이 진행을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뭐 꼭 아침에 매수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오늘 뭐 장중에 어느 정도 매수하고 조금 높이 올랐다고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코스맥스 한 2%, 3% 오르니까 여러분들 못 사잖아. 그래 참 문제가 어떻게 돼요? 전 친절하니까 또 다른 종목 찾은 게 또 요거잖아.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코스맥스는 저도 못했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왜? 딱 보니까 이거 안 살 것 같거든. 그래서 저는 이걸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좋아하세요. 그런 것도 제가 잘 아니까 기본적인 턴어라운드 환경, 매크로 환경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업황이라고 봐야겠죠. 나타났고요. 크게 제가 볼 때는 악재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본으로 수출하는 게 악재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미국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성수기 들어서는 내용들이니까 그 점은 좀 생각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HK 노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내용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뭐 내용들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일단 K캡은 승산이 있다고 하고요. 그러나 다만 이 생각은 알고 계셔야 돼요. FDA 승인을 신청을 하잖아요. 실제로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거나 그러면 FDA 승인까지 신청하고 나서 1년 걸리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 임상 3상 통과했으니까 일단은 뭐예요? 그 다음에 상품화 시켜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그 시간이 또 1년이 걸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시간 미국이 그렇게 빨리빨리 해주냐?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K캡의 경쟁자는 그 일본의 그 다케다인가요? 그 회사가 만드는 보노프라잔 그 제품이라고 하고요. K캡 하고 있는데 K캡이 훨씬 품질 이런 내용들 부분에서는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내용으로 충분히 승부수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일단 우리가 초도 시장 들어가는 거니까 가격을 싸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쌉니다. 1달러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 경쟁력 가지고 있고 품질 좋으면 충분히 시장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미래구나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갈 수 있는 내용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내년이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지금 움직이는 건 대부분 뭐한다? 모멘텀 플레이로 같이 가주셔야 되고 미래를 갖다 어떻게 돼 선반영해서 가는 부분. 그러나 주가 하방은 어떻게 되겠어요? 경직된다. 그래서 제가 4만 원 밑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는 없다. 그래서 뒤에 차트 보면서 제가 저라면 이 종목을 어떻게 거래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 종목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는 드렸지만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질문이 들어와서 또 대체적으로 또 체크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일단은 임상삼성 통과를 했으니까 뭐 하겠어요? 기술 수출해야겠지?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매출이 나올 거면 그건 더 어떻게 돼요? 미국 판매보다는 더 빨리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완제품 수출이고 지금 기술 수출국은 중국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이 나오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추가적인 매출업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하방은 경직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달에 이거 관련된 부분 뭐 학회라든지 이런 내용 세미나 같은 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충분히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께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제가 37,000원 이 정도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를 드려서 이걸 보유하셔서 수익이 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본너의 포도님이라든지 또 우리 폴란드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여기서 했는데 이때 다음날 분명히 또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바로 어떻게 돼요? 50%는 수익 실현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 거 갖고 드리블을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4만 원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여기까지 오게 되면 당연히 오늘 어떻게 양봉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장중에 매수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고 한다면, 신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종가 정도 또 애프터마켓 이쪽에서 시그널을 보고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통 이 타점인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를 갖다 분할 매수하시면 윗단으로다가 좀 끌어올려요. 이건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감각은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보통 오늘 3일째, 오늘까지는 사실은 소스해야 돼요. 그런 게 정상인데, 오늘 지금 상실 뭐 2% 정도면 크게 오르는 건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장 끝에까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길게 본다 그러면 여기 부분 다시 터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항상 지금 매물이 있으니까 여기 또 올라오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이슈가 나오고 눌리고 다시 올라오고 다시 눌리고 다시 가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윗단에서 뭐합니까? 나중에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 돌파 매매 이런 구로 형성이 되는 내용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한 3개월 걸리겠지. 그 사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47,500원 이 정도 근처 이 언저리 근처에서 여러분들께서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뭐요? 수익.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4만 원 밑에서는 세게 스트롱 바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이슈가 없었을 때도 여기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또 좋았을 때는 또 이 종목 같은 게 상당히 주가가 상당히 높았다. 58,000원 뭐 이 정도도 갔었으니까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가야지. 적어도 뭐 내년까지 갈 수 있어. 난 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돈 필요 없어. 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드리블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고 제가 엔터 쪽에서는 또 다시 또 JYP를 또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68,000원, 뭐 6,000원, 7,000원 대 매수했다가 7만원대 수익 실현 의견 드리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돼? 음반 판매량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실제로 앨범 같은 경우 판매량이 전체 매출의 25% 차지하기 때문에 앨범 같은 경우 판매량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주가 하락 사유가 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반영은 제가 볼 땐 충분히 되어져 있는 게 JYP 엔터의 모습이고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한한령 해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아이돌들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있는 것들 사실 그것들은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예,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것이 추가 알파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음반 판매량 이런 부분들 다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전고점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 공연은 여름이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은 5월 초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5, 6, 7, 8. 4달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승부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엔터가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JYP 말고도 YG 같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블랙핑크 공연이 지금 7월 달부터 강력하게 또 되어져 있는 것들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주가적인 위치를 또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선정한 것이 JYP입니다. 제가 JYP를 좋아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스트레이키즈, 뭐 이지, 그다음에 트와이스, 뭐 데이식스, 뭐 이런 엠믹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연이 진행되면 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앨범 판매가 좀 감소했는데 공연하면서 좀 따라서 또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그룹들이 대체적으로 젊잖아요. 젊은 그룹들이기 때문에 좀 공연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이던스도 대체적으로 보면 양호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오늘도 유지가 된다. 다만 과거보다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빠진 거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좀 감안해서 밸류에이션을 조금 다운시켜서 측정해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 64,900원에 동종목을 갖다가 매수를 했는데 오늘 시그널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후 3시 16분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30% 정도는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했어요. 이렇게 진행한 거고 그거 선택과 결정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들이니까 저는 뭐 시장에 나오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어쨌든 제가 단기적으로 적중을 했는데 앞으로 또 주가의 모습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드립을 해 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게 올라갈 때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이브가 어제 상당히 눈치껏 치고 올라가길래 제가 이걸 눈치 작전을 잘 펼쳐나가야 되는 내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BTS에게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뭐 제대하고 나서 완전체가 되든 말든 뭐 그 활동을 시작하든 말든 관심이 없고 이쪽 업황이 좋아지는 건 분명히 맞다라는 것들. 제가 뭐 그것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노래도 잘 모르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일진전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HD 현대일렉트릭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고 그것이 종목이 너무 크잖아요. 주당 단가가 높아서 거래하기 힘들다 그러면 일진전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모습도 위치가 비슷하죠. 그리고 낮은 점에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어쨌든 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은 계속해서 강하게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중국은 계속 버틸 거고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계속 저항을 진행을 할 거고. 결과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갖다 유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크게 유도해버리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지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시오링 부분은 지난 10년 동안 내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이슈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관세의 폭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완화될 것이 더 맞다. 일단 세게 질렀잖아요. 트럼프의 원래 스타일이 뭐예요? 세게 지르고 그 다음에 협상해 가면서 다운시키는 거잖아요. 좀 뭘 얻어낼 거 얻어냈는데 얼마나 많은 걸 얻어낼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팔아서 남지 않으면 장사꾼은 절대 팔지 않는다. 마찬가지의 요치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을 좀 생각해보면 관세는 완화가 될 거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볼 땐 또 전력 인프라 부분에서 전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전선 전기 중에 뭐 하나씩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진전기 쪽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정도 수준에서 하방 열어놓고 뭐 여기서 한 30 잡아놓고 아래쪽으로 계속 매수해 나가서 또 컨트롤해 나가면 또 나중에 전환이 오는 과정에서 턴어라운드 들어올 때 상당히 또 좋은 또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캐파 증설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까지 또 다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시절이 좋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좀 가져가자. 그래도 뭐 긴 시기를 제가 적어도 4개월 정도는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기다리면서 드립을 해가면 좋은 또 성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또 투자에 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2부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